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 시즌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 시즌에 주목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이 먼저 실적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휴장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실적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네. 그 시장 조정이 나타날 때 같은 경우가 한 가지 포인트가 실적이 좋지 않은 경향이 높거든요. 좋지 않은 경향이 높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쁘지 않은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논외로 메타,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이죠. 이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속보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드디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5만 4,122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4,12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시죠. 예, 그 메타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른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업종별로는 조금 혼조세인데 그 4분기 비수기였던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경우의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동성의 부족 현상이 있지만은 실적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심플하게 포인트로는 예상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실적 대비 상하회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종별 정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업종별로요? 예, 실적이 잘 나왔다고 그다음에 잘 못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서 패스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업종이 어떤 군이 있고 그다음에 좋지 않았던 업종군이 어떤 군이 있고 이게 일회성으로 좋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지 향후에 주가 흐름을 일부라도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 포인트가 업종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업종별 성수기, 비수기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업종별 비수기, 예로 들면 기판 업종 같은 경우가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통상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비수기거든요. 예. 근데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에 최근 시장 조정 때도 주가가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되려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종별 성수기, 비수기를 체크해서 비수기였는데 좋은 실적이 나오는 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고요. 성수기에서 이제 뭐 실적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는 실적이 이제 성수기 때는 당연히 실적 예상치가 높을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부를 체크해서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예상 실적 대비 상회를 했느냐, 하회를 했느냐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업종별로 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업종별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실적을 주목해야 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존 주도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연속해서 시장 조정 이전에 강했던 게 아무래도 2차 전지와 NFT 업종, 그 NFT 같은 경우는 게임주와 연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게임주 같은 경우를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실적보다는 좀 더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성장주, 특히 우리나라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되려 약해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이게 성장주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주도 업종에서의
실적 같은 경우는 꼭 연계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게임주 등 주도 업종에서 실적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최근 실적 발표 종목 중에서 좀 주목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위메이드인데요. 아, 네. 예, 일단은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 같은 경우가 매출액보다 높게 나온 거를 저희가 실적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단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실적이구나 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 이상의 흐름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주가의 상승 흐름 자체가 실적의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의 세부안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실적이었지만은 이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게임의 일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부진을 한 거를 환산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네. 환산을 해볼 수 있었고 논외로 이제 연계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 그 매각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은 일회성 수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 일회성 수익이 반영되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수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순이익이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위메이드 주가에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겠죠. 예, 네. 어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위믹스 가격을 24만 원대까지는 계속 매각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에서 통상 이 기업에 대한 주사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위믹스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약간 위메이드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주된 확인할 수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이게 연계해서 실적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인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게 일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의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메이드 자체의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위믹스와 연계된 수익 구조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주 측면에서 보강이 회사 입장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금 주가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 매각 부분을 제외하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14%가량 하락을 하고 있네요. 지금 12만 8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 어떤 것들도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위메이드 실적 발표 이후에 게임주가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실적과 연계도 돼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여부, 즉 지속적인 매수 여부라고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 2천억 예, 이상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매수해주는 흐름이 한 3일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수급적으로 이제 회복됐다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떤 측면에서 특정 주도 업종이 한 번 더 전고점을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심플하게 이번 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다음 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을 체크를 해서 접근하는 게 더욱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도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 그 4분기에서 1분기로 실적이 증대할 수 있는 업종을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실적과 수급을 체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 3일 이상이 지속되면 이제 수급이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주도 업종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전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이익이 성장 가능한 업종,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지금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시장 난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아무래도 기판 업종. 기판이요? 예,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좋았고 이제 연속적으로 1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판 업종, 이 업종 안에서 종목이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을 포인트로 놓고 계속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증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이러한 가격 추세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빠져 있는 업종 안에서 종목들, 알루미늄과 관련된 뭐 사마알루미늄이라든지 PJ 메탈 뭐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분기별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예를 들면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알루미늄과 관련된 업종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판 업종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알루미늄 업종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종목별로는 심텍과 코리아 서키드, 삼화 알루미늄 그리고 TJ 메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